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국회 차원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책위가 구성이 됐는데 현재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마련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좀 가서 일손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사실상 또 많은 분들이 그저 간다고 도움이 되기는 어렵고 혼란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국토교통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좀 상임위에서 관련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 수습이라던가 혹은 유족들의 트라우마 내지는 현재 장례 절차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 위원들이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행안부에선 전체적인 어떤 경찰력과 한편으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남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전남 의원분들 위주의 좀 도움이 주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내려가서 다른 자원봉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일손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자원봉사에 좀 많이 나서고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여야가 뭐 특별히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고 수습 부분이 가장 클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재빠르게 뒤에서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민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그러니까 유가족 신원 확인에 좀 빠른 대처를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상당히 꽤 큰 범위로 유족 지원단이 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슬슬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사후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태원 참사에 준한 유가족 지원, 또 유가족 지원 특별법 얘기도 나오는데 공감하십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당연히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후폭풍 거셉니다. 먼저 대통령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일단 저로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대법원에서 하고, 그리고 대통령 추천 몫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대통령이 추천해야 될 몫을 국회가 월권을 해서 다른 한 명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국회 추천 몫으로 이미 자리가 매김되어 있고 헌법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11월 29일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기나긴 아주 지리한 협상 과정을 거쳐 3명의 후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했다라고 아예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내대표가 바뀔 때마다 재협상한다라는 구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 체계가 4월까지밖에 또 매우 유효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임명에 대해서 시간을 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전국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란 지속 상황에 대한 지속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무엇보다 어제 저희 이제 논평에서도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12.3 내란 때 이런 좀 강한 내각에서의 저항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부서도 없고 회의도 제대로 없는 그 계엄을 사전에 이런 방식으로 막았거나 내지는 사후에라도 이렇게 강하게 저항했더라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그 부분이 더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좀 신뢰감을 더 높였을 텐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법리적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어요. 권한을 넘은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반발은 예상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몰라서 이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제 111조에 아예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글씨로 써 있는 부분. 네. 재판관 자격 9인의 재판관으로 하는데 그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이라고 해서 아예 111조 2항에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도 헌법을 상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헌법이 가장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기본이고 국민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이걸 지켜서 이뤄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주 쇠말적인 이유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 분들도 매우 드물다.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네. 거의 70% 가까운 분들이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거는요. 탄핵 심판을 인용한다, 기각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단 재판을 맡고 있고 심리 과정을 경험해야 하는 재판관들이 정상적인 구인 체제로 두는 게 우선이다라는 기본적인 조건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부 임명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불만이 상당합니다.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일부 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대통령에게도 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 권한 대행이라는 이 자리를 가만 생각해 보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네. 약간의 이견들이 있지만 거부권은 매우 큰 그런 부분에서 직권을 거의 자기가 100% 이상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게다가 임명을 하느냐 혹은 지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를테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름의 선택을 했다는 건데 그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준을 제시한 부분에서 여야가 다시 합의하면 네. 고려해 보겠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애매한 표현도 보자면 누구는 그럼 여야 합의가 된 것이고 누구는 안 된 것이냐 했을 때 또 하나의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제 여러 논평과 과거 자료를 통해서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증명되었다면 저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빠른 시일 안에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을 해야지 이 논란이 그나마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격앙된 분위기도 좀 당내에서 좀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선별 임명이라는 건 유례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금 극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네. 누군가 정권을 잡아 대통령이 됐을 때 언제든 국회 추천 복수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방식으로 거절을 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괴상한 판례가 될 수도 있는 전례가 부분인 거예요. 전례가 될 수도 네네.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권한이 일단 없다라는 그건 대통령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있다 없다라는 선별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3명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내란 특검이고 오늘은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바로 말 그대로 실행하느냐 아니냐의 여부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국정 혼란 상황에서 수사의 속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결국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특검이 받아 안아가는 방식의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은 빠르게 수용되어야 했었는데 거부됐다는 게 매우 아쉽고요. 무엇보다 지체 없이 수용해야 되는 상설특검에 대해서 계속 지체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좀 우려합니다. 특검법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표결은 언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민주당은 밝혔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2일과 3일 오늘과 내일 그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네. 지난 그 운영위에서 이미 국회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지만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고 재난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출 뿐이지 재의결의 의사가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가 제가 알기로 8일 혹은 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안에 재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애도 기간이 좀 지나고 맞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네.
재표 결시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이때는 약간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재표결이라는 게 이제 200표라는 네네.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탄핵이 가결되었던 것처럼 범야권 192석 외에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탈표라는 표현도 좀 바꾸고 싶어요. 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빠른 내란 특검의 진행을 위해서는 8표의 국정 안정화 도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8표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만 만약 부결될 경우에도 따박따박 다시 재발의해서 다시 한번 투표 의결에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따박따박 나갈 계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재표결에서 부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좀 유한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협상하자. 뭐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좀 전례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 네. 제3자 추천안이 꼭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당시 한동훈 대표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아주 선제적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이 들어가 있는 특검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다른 의미로 또 의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안이라는 건 사실상 협상을 원하는 쪽에서 제3자 특검안이든 어떤 다양한 그러니까 원하는 특검안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하자고 해야지 지금은 협상하겠다라는 말만 있는 좀 구두로만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간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협상을 원한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협상을 이야기하면서 특검을 지연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닌가. 수사를 어쩌면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래서 여러모로 인해서 사실 그 계엄 해제 의결에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혹시 공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그날 여러 자료 화면들과 상황들이 영상으로 체증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빠른 특검을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며 국민을 대표한다면 동의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민주당은 협상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협상안 없이 협상이라는 말만 오가는 상태에서는 지연 전략으로 보이는 우려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맞습니다. 네. 진정성이 있다면 안을 가지고 와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민주당 내부의 불만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 당 지도부에 일단 일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라고 좀 언론들도 예측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큰 건 지금 제주항공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사실상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건 유가족이 생겼다는 거고 유가족과 그 주변과 연계된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앓고 있다는 의미죠. 지난 2024년 12월을 매우 어렵게 보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가장 일단 크다. 그러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저지른 그 선택적 임명이란 사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매우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책임을 따지긴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을 따지는 방안이 탄핵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사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여러모로 지금 2024년 마지막에 엄청난 코스피 코스닥 하락 지수라던가 내지는 금융불안도 있고 환율이 1,500원 선 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정적 요인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에 있어 면죄부를 가질 수 없다라는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좀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야의 반발 또 대통령실의 반발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절충적인 판단,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행정부 수반의 부재를 행정적으로 채워줘야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숫자를 통한 3명 중에 2명 임명, 1명 임명하지 않는 2대 1이라는 측면에서의 테크니컬한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때로는 행정가에겐 매우 묵직한 임무 수행이 훨씬 더 미덕이 될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쪽에서 욕을 먹으니 양쪽에서 다 만족도 못 시켰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양비론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식적 완결미를 추구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입학정원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를 왜 숫자에 우리가 집착하겠습니까? 숫자는 기본적인 안정적 체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이 됐을 텐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최대행은 혹시 민주당에서는 줄 탄핵을 경고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내각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고심의 결단은 아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내각 무력화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들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오히려 정치적인 노림수로 정치적인 또 응대를 하는 내각의 상황들이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2.3 계엄 사태가 조금 진정된 이후에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먼저 자발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전한 내각의 일원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혹시 사과할 의향 없느냐,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일어서서 사과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일어나서 사과를 한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인정되어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과 여러 이제 입법사무처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법 해석 기관들이 빨리 구인 체제를 마련해 놓는 것이 최소한의 임무다라고 여러 번 의견을 내고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이 이 부분에서 반발하는 것 자체도 저 빠른 내각 종식을 위해서는 매우 좀 부적절한 행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무척 바쁩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좀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이진수 탄핵된 방통위원장이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물었던 적 있죠. 4일인가 만에 제가 기억하기로 4일인가 만에 빠른 대답이 이루어졌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런 권한쟁의 심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왜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의 주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헌법이 상권을 분립해 놓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법률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지위에 대해 권한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입법권의 수장으로서 내는 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고지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론조사 개요. 이 부분은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024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응답자의 60%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27%는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도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는 보셨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부만 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로 여야정 협의체가 좀 삐걱거리거나 제동이 걸리진 않겠죠?
제가 알기로 이게 국정안정협의체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지금 여야정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네. 과거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원활한 원내 활동을 지속해가는 과정과 좀 다른 형태인 거죠. 그 국정안정은 지금도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이를테면 양 당의 그 정책의장들이 만나서 민생 법안들에 대한 협의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를 열면서 매일 30건 정도의 상임위별로의 민생 법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국회 차원에서 따박따박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지 않군요. 네. 지금 물밑에서는 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본회의 통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추경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추경의 필요성. 사실 예산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은 가능하죠.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내란의 종식과 국정 안정의 가장 먼저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그 의원들이 원내 대기를 경내 대기를 좀 이렇게 지도부로부터 이제 요구 받았는데 아,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젯밤에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보낸 서한이 좀 공개가 되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헌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헌법이 잘 지켜지는 상황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하고 그래서 추경이란 부분 역시도 이 헌법 수호 상황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반헌법적 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률적 요구가 특히 행정부 수반이자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그 과정에서 안정이 먼저 우선이지 추경은 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추경안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 안전에 관한 추경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 네. 부분을 쓰면 되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위험하다고 봤죠. 왜냐하면 이 논리가 하루 사이에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로 시작을 했고요. 그랬죠. 네. 두 번째는 왜 선택적으로 영장을 서부에서 발급하느냐라고 아, 맞습니다. 또 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최초의 경호처 의견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그 적법한 절차라는 말을 좀 위험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을 마치 평시의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네. 그래서 영장 발부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영장 발부와 그리고 수사권 자체 한편으로는 계엄 자체의 반헌법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하면 이 적법한이라는 게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경호처가 불허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확인이 된 건가요? 네, 불허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불허라는 표현이 왜 위험하냐면 헌법을 넘어서는 대통령 경호법은 없습니다. 이 헌법에서 이미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까지 문구가 아예 법원 적시가 되어 영장에서. 있습니다. 네. 축자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네. 상황에서 현행법상으로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허라는 건 일종의 체포영장 그리고 헌법 그리고 형법 이외에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되는 바가 있고요. 그때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 위반이라는 직권남용의 혐의로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좀 경고하고 나선 바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호처와의 충돌뿐만이 아니고 그 관저 앞 지지자들
이게 체포영장 집행에 좀 변수가 될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여나 모를 지지자들의 충돌과 한편은 지지자들의 상해 내지는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되려 집 앞에 모인다라는 관저 앞에 모여서 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해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을 막는 메시지가 오히려 맞지. 과거에 그 전두환만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만 하더라도 골목 성명을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체포가 아닌 수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또 헌법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안정을 고려할 수 있었던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매우 좀 심히 우려스럽고 네,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독려하는 지금 표현이에요. 사실 앞에 그렇죠. 있는. 그리고 생중계로 여러분의 모습들, 구구 유튜버들의 어떤 유튜브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하면서 일부 구구 유튜버들은 지금 집결하라. 뭐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고 이 법의 준엄함과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줄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란 선동 그리고 내란 선전죄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법적인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도 내란의 지속을 획책하고 한편으로는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 검토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실행될 수 없다라는 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어떤 현행범이라도 다수의 자신의 지지 세력을 동원해서 영장의 발부된 영장의 실효성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실행될 수 없다. 이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와 그 헌법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가 매우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짧게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인 대통령 단임제 좀 끝나지 않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탄핵 정국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내란이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종식되고 난 이후의 논의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개헌이라던가 대통령 중임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